안녕하세요, 서탐 대신 마루입니다. 오늘은 한국과는 다른 일본 기업의 문화 차이와 일본 직장 생활에 대해 조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인데요, 근데 기업 문화는 이렇게나 다르다고?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본은 아직까지 업무 결제에 도장 쓰는 회사가 많고,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시대에도 팩스 쓰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새는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줄긴 했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문화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부 존재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일본 회사 다니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회식 문화였는데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사내 행사를 하면은 막년회, 신입사원 환영회, 성별회, 단합대회 등등 회식이 참 많죠. 일본은 이런 오피셜한 회식 자리여도 회사 카드로 회식? 이야, 절대 없고요. 회식비 지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치페이가 기본인데요. 사람 머릿수대로 이 직급 관계없이 엠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거는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직급에 따라 차등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까지 현금 문화여서 회비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현금 징수하는데요. 田中さんは3000円ね。部長すいません。今日の懇親会なんですけど1万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すいません。 이거 말하는 게 저는 처음에 진짜 너무 고역이더라고요. 직접 부서원들한테 수금하는 게 마치 삥 뜯는 것도 아니고. 회식 총무는 일본에서 칸지라고 하는데요. 칸지는 인원 체크나 가게 예약, 회비 수금, 회식 진행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은근히 준비할 게 많고 바쁜 편입니다. 이 칸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음식점이나 이자카야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음식점 사이트를 예약하다 보면은 라는 행사를 마케팅으로 하는 것도 종종 눈에 띕니다. 일본의 회식 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술 같은 음료는 무제한이고 음식은 정해진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이 이자카야 스타일이 대부분이고, 한번 회식하면은 1인당 한 4, 5만 원 정도는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술 안 마시는 사람도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내돈내산 회식이기 때문에 회식 강요가 일단 없고, 회식은 참석해도 술은 잘 못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술 안 마시고 콜라만 마셔도 뭘 안 합니다. 당연하지, 내돈내산인데. 그래서 보통 1차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를 간다 해도 마음이 맞는 팀원과 3, 4, 5로 몇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편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식 문화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국이 무조건 짱이고요. 회사 카드로 소고기 사 먹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한국과 조금 다른 이 술자리 문화도 살짝 얘기해보면은, 건배는 딱 한 번, 회식 시작할 때 건배사 그때뿐이고요. 한국 같으면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에게 이 잔을 계속 따라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일본은 병맥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글라스로 음료가 제공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매번 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 맥주는 역시 병맥 아니고 생맥 아니겠습니까? 또 회식 자리 마지막에는 입봉지매라고 박수치고 단합의 의식을 챙기는 게 있는데요. 인터넷 보면은 이 일본은 술자리 마지막에 율동을 외워야 한다라는 유머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해야지 이제 그날 술자리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일본 회사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은 진짜 융통성이 1도 없는 진짜 매뉴얼 사회라는 점인데요. 얼마나 심각하면은 일본 사람은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심지어 이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회사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경고를 먹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업무 차원에서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차 빼고 출발하잖아요. 주차장에서 차 빼는 데만 20분이야. 이게 주차장이 사람 많고 번잡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이 차량 운전할 때까지의 이 일련의 의식이 참 복잡한데요. 먼저 차량 일지 쓰기로 작성하고, 운전자 등록하고, 차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시트 작성하고, 기스가 없는지 동영상 촬영해서 보고 해야 돼. 그리고 또 알코올 측정기에 술 안 마신 거 체크하고, 차량 위치 정보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비행기 모드까지 해서 뒷좌석에 짱박아 놔야지 겨우 이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에 관한 이 매뉴얼이 딱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매뉴얼대로 일 처리를 했는데 일이 빵꾸가 났다 하면은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매뉴얼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이 사고가 생기면은 이 대책방지위원회라는 게 엄청 빡세게 열리고요. 정말 가끔 보면은 일본 완전 군대스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는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일본 회전초밥 이 체인점에서 개념 없는 중학생이 간장 용기 있잖아요. 간장 용기를 낼름낼름 하고서는 SNS에 올려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위생이 불량하다, 안심하고 못 먹겠다 말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막 회사 주가가 시총 기준으로 막 1,000억 원 이상 막 떨어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어버리자 이 스시 체인점이 바로 대책위원회 열고 칼을 뽑았는데요. 간장 들어있는 용기는 뚜껑이 있는 페트병으로 교체, 초밥이 돌아가는 이 회전 레인은 전부 다 철폐하고 개인 레인으로 교체, 각각의 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던 이 컵이라던가 이 조미료 같은 것도 공용 코너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식으로 가게 운영 이 시스템 자체를 싹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이 한 번의 사건이 회전초밥 가게라는 음식점 자체를 거의 없애버릴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돌아가는 초밥집 가성비도 좋고 구경하는 맛도 있어서 참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이 해당 학생 부모한테도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건 진짜 금융치료가 약입니다. 일본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민폐 손님이라던가 가벼운 경범죄여도 대응이라던가 처벌이 상당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일본, 좋은 점도 많지만 답답한 점도 많았는데요. 매뉴얼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한없이 늦어진다거나 업무가 어느 정도 숙련된 베테랑 같은 경우도 뚝딱거립니다. 한국 같으면은 뭐 선조치 후보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보고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본은 정말 급한 안건인데도 일 처리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매뉴얼 사회 때문에 일본에서는 편의점 알바가 가장 빡센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급이 적은 데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매뉴얼대로 외워야 되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처럼 좀 앉아가지고 손님 없는 짬나는 시간에 뭐 휴대폰 보고 이런다? 야, 이거 일본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걸리면은 진짜 무조건 혼나요. 그래서 이 받는 보상에 비해서 엄청나게 빡세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이나 워킹으로 오는 학생분들도 일본 편의점 알바만큼은 정말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형식적인 인사라던가 이 예절을 엄청 중요시하는 일본이어서 업무상 대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차갑다, 정이 없다, 사무적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거래처 업무 연락할 때도 한국 같았으면은 이거 다음 주까지 발주 좀 부탁해요. 이렇게 까톡 한마디면은 될 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본문은 가운데에 이게 딱 한 줄 있고 그 다음은 거의 막 완전 다 형식적인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회사 10년 차라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이 있지만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막 이렇게 신경 쓰이다 보니까 이 입사에서 처음 그 담당자한테 매일 한 통 회신하는 데만 진짜 농담 아니고 1시간 가까이 걸렸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업무상 이유도 있지만 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있잖아요. 이 거래처나 같은 부서 직원이라도 친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친해지면 엄청 잘 놀아요. 친한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은 팀원끼리 홈파티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 일본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잔업이랑 이 야근이 미덕이라고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는 게 충성심이라는 이 경향이 있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일이 없는데 상사가 집에 안 가니까 퇴근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잔업수당이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업무량도 늘리고 야근하면서 배우는 게 있겠죠. 업무 스킬도 늘리고 뭐 급여도 같이 챙겨갈 수 있지만 일본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블랙 기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포괄 임금제처럼 이제 야근 수당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칼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안 좋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이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약간 구시대적인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취업하면은 진짜 평생 직장처럼 다니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효율이나 정말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곳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일본 회사는 오래 다니는 게 업적, 그리고 회사에 충성하는 게 출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하면은 휴대폰 지급을 해주는데, 와, 휴대폰도 주고 좋은 회사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업무 중에 개인 폰으로 딴짓 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쉬는 날에 이 개인 폰으로 연락 올 일이 없어가지고 쉬는 날까지 업무 연락하고 업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짜여진 이 톱니바퀴 같은 구조에 매뉴얼대로 오래 굴러갈 협조적이고 충성심 있는 인재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 빠르고 생산성이 좋은 인재가 성과와 효율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생산성도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품이 아니잖아요. 좀 더 이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기본적인 제도가 갖추어진 사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니.